자, 우리는 외출 시작합니다. 자, follow me. 물만다. 하세요. 물량 만점 맞고 대학 가는 겁니다. 서동요 기법이에요. 요즘 그 쓰이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힐포인트 강의라서 추석이라는 연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하는데 볼륨 좀 줄이자.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수업의 내용들은 일단 컨셉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실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오늘까지도 새로운 문제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 기회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일단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겨워하는 이런 주제들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일단 운동역학과 전기력과 자기장 중첩 좀 대부분 이제 물리스러운 내용들이죠.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것을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계획은 이렇게 교재를 짜고 이번 특강 기회를 이용해서 힐포인트로 진행을 하지만 운동역학을 위주로 오늘 현장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 전기력과 자기장 중첩은 여기서 역학 에너지 몇 문제 남겨서 자기장 중첩은 제가 따로 현장생들을 위해서 따로 보강해서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드릴 거고 뭐 인터넷 촬영하는 부분은 따로 인강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그 실무도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수업 방향을 실무를 실시만 하고 답 맞춰보고 맞았다 틀렸다 스스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너무 좀 소모적인 것 같아서 실무도 해설 강의를 조금 알차게 하는 방안을 진행을 하듯이 오늘 내용도 좀 설명 내용을 알차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 다 이제 풀어나가는 방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담인데 이제 힐 포인트가 원래는 킬 포인트인데 요즘 킬러 그런 말 쓰면 잡아가잖아. 그래서 그냥 발음 비슷하게 만든 거야. 의미도 있잖아. 우리가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의 소재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25년 그리고 269, 6평, 9평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EBS가 되는 그 교재 있죠. 그 교재와 나와 있는 설정과 6평, 9평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11월 수능 이 설정 간의 연계 이걸 보는 건데 수특수한 문제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설정을 끄집어서 자작을 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연계 설정을 준비하고 사실 유형이라는 말을 저는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은 유형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싫어하냐면 겉보기 유형을 자꾸 유형이라 생각하시는데 겉보기 휘말리지 마시고 그 안에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심도 있단 말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좀 알차게 준비하라는 의미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는 오늘 이 교재로 꾸며져 있는 내용들도 올해 나와 있는 6평, 9평 그리고 학평 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문제 간의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문제를 보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모든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기출 다들 중요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대부분 책자들은 작년 수능까지가 전부 다 책으로 편집돼 있죠. 올해의 학평, 모평 벌써 3월, 5월, 6월, 7월, 9월까지 100여 문제가 벌써 공개되고 노출돼 있는데 올해 문항들은 상당히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어떤 학원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 이거 진짜 올해 나온 거 맞아요? 라고 뭘 의심할 거 의심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3월 학평이라든가 6월 학평, 6월 모평은 좀 기억에 좀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문항을 꾸며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풀이법 맞는데 풀이법보다는 그 설정을 끄집어내는 근거 당위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나왔던 6평, 9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보면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일체 운동, 원바리 모션 있잖아요. A, B, C 운동하는 거, 뭐 실 끊는다 만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런 역학기에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면 이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년 9평까지는 줄을 이뤘어요. 이 소재가. 근데 이것이 작년 6평에 꿈틀 됐습니다. 그래서 꿈틀 됐다는 것은 19번에 놓여 있었는데 문항 배치가 정답률은 밑에서 두 번째였어요. 쉽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워낙 그 있잖아 비타민에서 뭐 날라갔네 하고 충돌하고 탄성체 압축시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의 문항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또 올해 6평의 16번에 시간지뢰가 있었어요.
기억할는가 모르겠는데 3페이지 끝에 이 추하고 수리하고 있지. 그러면서 표가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 역학에너지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수특수 안에 있어요. 특히 수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 그게 오늘의 취지예요. 그래서 보통 수특수 안에서 연계된다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문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설정이 이용되어서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계와 역학적 에너지, 이거는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육평 얘기하는 거야. 자기장 중첩하고 전기력은 수특의 연계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장 중첩은 사실은 겉보기가 눈에 보여요. 아, 이거 수특책이 이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료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 세 번째는 이걸 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대단한 3단원이 지금 비중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문항수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난이도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라는 말을 안 쓰고 형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평이했어. 그냥 뭐 마루마루면 보강이고 마루와 고르면 상세고 이걸 끝났는데 이제 그 실험 얘기가 그대로 제대로 갖춰지는 난이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말고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도 이 간섭 파트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쉽게 봅니다. 쉽게 보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기출문제하다 한번 풀어봤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원점 대칭으로 P하고 Q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랑 이랑 Y값 크기 똑같아 나오지만 따져보면 이거랑 이거랑 위상이 달라요. 그런 점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실험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구평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좀 기억이 나겠죠. 일단 비교적 쉬웠다야. 그런데 작년에는 이 작년의 카피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매우 쉬웠다. 매우 쉬웠다. but 속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왜 이런 일 썼냐면 이 구평의 난이도를 바로미터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뭐 어렵게 나올 거라 조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구평은 지금 시기에는 2년 전부터는 다분히 쉽게 내요. 무조건. 이유는 이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뭐 하여튼 우리 이 사회 분위기가 어렵게 내면 죽여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을 불수능을 못 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불수능이 아니면서 당당하게 문제 난이도를 만들면서 만들 수 있는 변별력 코스, 구평을 엄청 쉽게 내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능의 난이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평 때문에 쉬웠는데 그 수능은 와 그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비중의 난이도를 갖췄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다는 거고 실제로 변별도 잘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올해 9평, 6평은 뭐 난이도 볼 거 없고 올해 9평의 난이도를 절대 기준 삼지 말고 그런 난이도가 아닐 거다. 그거의 2배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통수 때립니다. 항상 명심해. 이따 그런 문제도 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 보면은 일단 기억나죠, 이거? 그 3페이지에 13번에 있었나요? 14번. 그 왼쪽 단 제일 밑에. 당황했을 거야. 왜 당황했느냐? 맨날 나온 문제만 그 풀이법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숨 쉬고 있는 게 뭐냐면 연력학 순환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죠. 이상기체의 규칙, 상태방정식, P분의 NRT. P분의 NRT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에 그 압력과 부피 곱이 절대온도랑 비례하는 거야. 그걸 이용을 해서 압력이라든가 부피란 걸 판단하게끔 하고 시작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많이 없었거든요. 학평 목표에는. 그러나 이거랑 연관된 얘기는 오래전부터 수특과 수완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고쳐야 할 것은 뭐냐면 수특 수완을 풀어봤다. 새로운 문제를 챌린지한다. 그럼 내년에도 마지막 챌린지가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는 챌린지하는 게 아니라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수특 수완 문제는 최소한 5번 이상을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고 곱씹고 연구하고 도모하고 출제자 입장에서 이 설정을 왜 냈고 이 설정과 이 설정 합치면 새로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식으로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료 드린 게 원래 이 수업이 자료가 많이 나가는 수업이지만 이게 특강, 연휴를 이용한 특강이기 때문에 자료를 무턱대고 많이 만들지 않고 2종류만 딱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틀을 만들라는 의미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뭐냐? 한 권은 수특이고 한 권은 수완인데 수특의 빗면 주제만 쫙, 그리고 수완의 빗면 주제만 쫙. 그런데 이 빗면 주제에 시리즈로 엮어놨지만 거기에 1차 운동의 역학기에 대한 그런 역할은 함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모의고사를 준비하건 뭘 준비하건 실전 모의고사는 현장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에 가서는 또 1번부터 20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내가 충돌이 약하다, 내가 자기장 중첩이 약하다, 그럼 시리즈로 뽑아서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수특과 수완 책이 있을 테니까 수특 수완 딱 갖다 놓고 자기장 중첩만 전부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올해 6평, 9평의 문제가 눈에 보여요. 특히 자기장의 중첩. 이따 이제 얘기하지만 여러분 9평의 그 4페이지의 왼쪽 단 아래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왜? 길게 풀면 죄악이에요. 매우 짧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매우 짧게 가라는 이 설정이 수특에 있고 특히 수완에 직접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요점 얘기해놓고 여기에 거리가 딱 반이니까 자기장 세기는 2배다. 그리고 여기는 세기는 유지되고 방향만 반대다. 이걸 이용하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만 끄집어내면 새로운 문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완의 설정 연계가 농후합니다. 이거 자체가 전기력이나 자기장 중첩, 그리고 전기력이나 자기장 중첩 눈에 아까 보인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이한 전선의 배치가 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슈 두 번째는요. 요거 16번인데 17번 잘못됐다. 오늘 돌아가셔서 6평의 20번과 6평의 9평의 16번을 한번 들여다 두 개 딱 나란히 봐봐요. 보면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있잖아. 왜? 이렇게 되고 찌개찌개 날아가는 이거 있잖아. 에너지 보존 얘기하는 거, 손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인데 이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이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기니디 형식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H1, H2의 높이비 하나 묻는 걸로 끝나잖아. 근데 이제는 많이 연습이 됐을 테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물리량 관계를 3개씩이나 다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 돌아와서 꼭 봐오세요. 6평 20번하고 9평 16번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도 문항이 추가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이. 그다음에 요 안에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이에요. 이거 의식구조나 바꾸자는 건데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 그러지 마시고 역학 에너지 손실까지 포함한 에너지 보존 문제예요. 그리고 탄성체의 용설 상수까지 얘기를 하는 2분의 K D제곱 이거 이용해서. 그 다음 운동량 보존, 충돌상 항상 같이 나오죠. 이 자체가. 이게 이제 269 올해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도 뭐 매번 그렇지만 해당 연도, 당해년도 올해 항목편 기출하고 수특수완을 더 봐야 돼요. 이유는 이 교과 과정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년에 끝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올 거 다 나왔어요.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설정이 꿍짝꿍짝 서로 조합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로 느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올해 특수한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항목편 기출과 함께 연계성 확인하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풀이법을 넣어서. 그리고 길게 푸는 건 죄악이에요. 심플 이즈 베스트 짧게 가셔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면서 살짝 제가 얘기 멘트 드렸는데 30분에 20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내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간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물리 문제를 잘 푸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물리를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실무하면서 얘기하지만 패스도 실력이야. 문항 패스하는 것도 실력이야. 쓸데없는 시간질에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 자, 그리고 학습, 문제 해결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줄을 이룬 게 이걸 거예요. 연조어비. 아시는 분들 알죠? 모든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에요, 결국. 오늘 조합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연결과 조합이고 어차피 비율이에요. 이 말은 모든 문항은 비율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문항 출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항 출제 안 돼요. 뭔가를 서로 비교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방정식 세우지 마시고 M 일로 가버리고 G도 일로 가버리고 MG 일로 가고 H도 일로 가고.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어도 한 5분, 10분 같이 하다 보면 돼요. 물론 이 자리에서만 됩니다. 돌아가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깡패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의 구조는 상관관계라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나라는 겁니다. 이 상관관계가 수학으로 가면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제발 수학하지 마세요. 물리하십시오. 수학에서는 수끼리 관계를 따지는 방정식이고 연립을 하지만 우리는 물리기 때문에 물리랑 관계에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때 공통과 차이점 인식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면서 볼 거고. 그래서 선명한 20주제, 명료한 20문항이라는 것이 일상화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 있더라. 여러분들 20문항 중에 3점 문제가 모두 몇 개예요? 나 그저께 알았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3점 문제 10개죠. 2점 문제 10개고 그래서 원점수 5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고쳐야 될 생각이 있어요. 3점 문제가 어려운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2점 문항은 쉬운 걸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수특수한 책이 망쳐놨어. 3점 문제, 2점 문제 나눠놨잖아요. 3점과 2점은요. 문항 배치예요. 물론 어려운 게 3점이 좀 있고 또 어려운 게 2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페이지가 3점 문항 10개가 2개, 3개, 3개, 2개 혹은 3개, 2개, 2개, 3개 이때가 작살나는 해야. 그리고 1페이지에 3점 문제 3개 있을 때 또 작살나는 해요. 1페이지 실수 많이 하잖아. 이따 1페이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명료한 20주제가 놓여 있는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가고시 준비하는 사람이지 운전면허 같은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원 일단은 모두 몇 문항입니까? 이거 봐. 9문항이야. 그중 운동역학이 6문항. 자, 첫 번째는 뭐죠? 3년 전에 여러 가지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내요. 등각도 직선 운동. 그 다음 힘의 평형, 2페이지급. 그 다음 운동 법칙, 1차 운동. 그래서 힘의 변화를 주면서 실이 끊는다 만다 이런 일이 나오잖아. 가스도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또 운동량 보존.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은 노골적으로 2문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2.5문항이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6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 하나, 특상 하나, 그 다음에 틀리면 집합망신, 핵에너지 파트. 그리고 전기자기 모두 몇 문항? 6문항. 전기 3문항. 자, 전기 3문항 꼽아봐요. 전기력. 그 다음 에너지 양자와 에너지 띠, 전기 전도도 전기 특성. 또 하나. 다이오드 포함되는 정류회로 딱 3개예요. 그다음 자기 몇 문항? 딱 3개예요. 명료해요. 자성체, 자기장 중첩, 전자유도. 이렇게 해서 6문항. 그럼 나머지 5문항은 파동과 입자, 이중성. 그래서 파동 3단원 5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파동의 나 올해 수능 안 봐. 왜 나만 이렇게 알고 있어? 파동의 진동에 의한 진행. 그리고 전반사 굴절. 그리고 간섭. 올해 간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틀리면 지역구 퇴출당하는 전자기파. 그리고 마지막에 이중성. 이따 얘기하겠지만 광조효과 부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20개 주에 명료한 게 물리학 1의 장점입니다.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그래서 9개, 6개, 5개. 주제도 선명합니다. 이 선명한 20주제에 대해서 일상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배치 구조도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16번에는 주로 어떤 문항이 나오는 것인가? 3페이지 넘어갈 때. 그리고 2페이지의 8번급, 10번급은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것인가? 3페이지의 14번, 13번 위치는 어떤 문제를 항상 집어넣는 것인가? 4페이지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제일 고난도냐? 20번 아니죠. 18번이나 19번이에요. 그래서 18번의 확률이 높습니다. 20번은 오히려 더 짧게 가는 문항들이 끝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일 끝에 놔둬서 시간이 쪼들린 사람은 20번에 손을 못 대게끔. 근데 사실 손 대면 그게 더 쉬운 문항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화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역학 6주제입니다. 그리고 열특전자, 이걸 제가 명료 4주제, 빅4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제가 명료해서 다른 거와 통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부터 준비할 때는 이 주제를 시리즈를 잡으세요. 아, 내가 오늘은 연력학 죽이는 날. 그 다음 내일은 전기력 죽이는 날. 그 다음 날은 자기장중조 죽이는 날. 이때 소재는 딱 세 개예요. 기출, 수특, 수학. 이 세 개에서 이 주제를 자기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이 시기에는 과목 불문인데 명심해. 이게 수능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수따, 공따, 시따. 수업 따로, 공부 따로, 시험 따로.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모든 과목이 통하는 얘기다. 수업 중에는 맞아 해놓고 공부할 때는 자기 인생으로 그대로 가요. 시험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과목 불문 수업 듣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방식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야지. 이게 수업에 도움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때 한 대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목이든 간에. 자, 그리고 산수의 간소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30분에 20문제 푼다. 그 다음에 산수가 많다. 계산 많다. 아니요. 그렇게 보니까 시간 모자란 겁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이게 뇌야. 근데 이 안을 산수로 채워놓으면 결국 카오스예요. 그래서 산수는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를 사고 영역으로 확보해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 내 물리랑 연결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연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역학 10주제. 여러분들이 이 비역학 10주제, 그러니까 보통 역학스러운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역학 6주제하고 그다음 열특전자 이거 4주제, 10개를 제외한 10개의 비역학 주제. 그러니까 뭐 다이오드 포함된 정류회로라든가 아니면 자성체 실험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해파 문항이라든가 핵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비역학 10개의 이 문항을 틀리면 이건 등급의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고난도 역학이라는 문항들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년마다 확인하고 또 평가원마다 확인되는 부분, 특히 수능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조교들은 이제 친밀하게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려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아, 여기에도 또 뭐 하나가 있다. 이게 1등급이 이제 47이 걸릴 때하고 컷이 48일 때가 있죠. 1컷이 48일 때가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 틀렸는데 똑같이 하나 틀렸는데 여기까지 1컷이고 여기 2컷 떼버리면 이게 이것처럼 억울한 건 없죠. 근데 이런 애가 곧잘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난이도가 형성되는 것은 컷이 만들어진 거는 이건 성공한 컷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요거나 요렇게 돼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를 틀리는데 1등급자들이 다 맞으면 당연히 1등급이고 하나 틀리신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틀리냐면요. 1, 2, 3, 4페이지 있으면 이런 데서 안 틀려요. 여기서 틀려요. 여러분 지금 오늘 조교 와 있는 저 친구 바깥에 있다 물어봐 그냥. 숙기 없는 사람 숙기 챙겨주지 말고 한번 물어봐요. 제가 4개 틀렸거든요. 수능 4개 틀리네요. 근데 물리에서 하나 틀린 거야. 물론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또 하나 틀린 게 지구과에서 하나 틀긴 했더라고요. 조금 위안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물리학원에 1년 내내 다 맞더랬는데 어디서 틀려왔느냐 수능장에서 1페이지에 4번 문제. 그 당시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4번에 그 전자유도 문항이었어요. 얼마나 쉽겠니 1페이지 있으니까. 디귿에 걸렸죠. 디귿이 뭐였냐면 그 코일과 자석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 전자유도는. 근데 거기 문장이 함께 붙어서 진동한다. 이게 어디 이런 게 뭐야 이게. 근데 낼름 동말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행히 이거 하나 틀렸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실수를 다른 곳에서 한 번만 더 했으면 아무리 물리 깡패랍시고 역학 문제를 남도가 빨리 푼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 비역학의 10주제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걸 잘해야 고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오늘 이제 주로 운동역학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